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 사진을 한번 놔봤습니다. 본래는 우리 대통령님이 어른이시니까 왼쪽에 놔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왼쪽을 보고 포즈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더 친해 보이시라고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삽니다,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남북미 대평화 시대를 방해하려는 여권, 야권은 물론 현 정부 내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소란 피우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북미 평화 시대를 자기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활용해 보려는 세력들까지 완전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을 완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진 좋은데 진짜 좀 빈정상하고 머리 아프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요. 너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북미 회담을 뭐 스몰 딜이니 뭐니 이러면서 결과를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예측하는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와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가 협정을 맺고 트럼프가 탈퇴해버린 이란 핵 협상 때문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탈퇴한 이유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였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그 이란 핵 협상하고 비교해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핵 협상의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면 미국 그 중심의 네오콘들하고 민주당이 완전 망하고 창피하는 거라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를 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무 오래돼서 한 7가지 정도가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됐었는데 지금 그게 다 기억은 안 나고요. 제일 황당했던 게 핵사찰을 그러니까 이란이 허락해 주는 곳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곳들에서도 어디를 좀 지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란이 노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거를 어떻게 그 협상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이 이란에게 특히 미국이 돈을 엄청 많이 그 액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주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현찰 캐시로 주는 협상이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를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에 참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 달러 현찰 종이돈을 막 퍼주면서 실제로 돈을 주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접은 겁니다. 이런 오바마의 이란 핵 협상이 대비해서 트럼프의 북한 핵 협상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완전 비교가 되니까 그거를 재를 뿌리려고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이 이미 핵 개발에 완전히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파다하고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도 미사일 실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그러니까 완전 내실 있게 제대로 성과가 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보유국 계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미 대평화 시대에 이 탑다운 방식으로 세 분이 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일단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을 시작을 해보면요. 제목에서 이미 다 아셨겠지만 저는 박지원이 지금의 이 남북미 대평화 시대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활용, 뭐 이용하려고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로 진짜 박지원 씨가 서울대를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휴, 그 학벌까지 갖춰져 있어가지고 정치권 내에서 서울대 인맥까지 있었으면 정말 무슨 일을 했을지. 어쨌든 박지원 씨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뉴스공장에서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옥은 박지원 씨가 야권에서 손학규 등등을 결집해서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미 관계가 김대중 씨가 시작했던 방향으로 풀려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뭐 엄청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북한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도 뭐 너무너무 잘 알고 북한 사람들과 관계도 완전 좋다는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 북한이 과연 정세현 장관이나 문정인 특보 이런 분들하고 박지원 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지원 본인이 맨날 주장하는 대로 그 북한에서도 박지원을 엄청난 애국자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뭐 김대중 씨가 홍석현한테서 삼성 뇌물 받는 거 완전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우고, 지난 대선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님 그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음해하는데 뭐 전면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도 그걸 밀실 통과로 들어갔을 때서 이제 예정에 없던 지역구 관련해서 쪽지 예산을 막 나눠 갖기 할 때요. 최고 많이 가져간 사람도 박지원이었거든요. 거진 6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는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보도를 보면서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얘기해 줬었는데, 와, 박지원 저 사람은 역시 예상대로 여야 모두의 뻘짓, 특히 이해찬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내리깨고 있구나. 아무도 저 사람을 못 건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잘못 건드렸다가 뭐 새나가면 안 되는 숨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여야가 일치단결해서 박지원한테 완전 퍼대기로 퍼주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또 그 내용이 대형 SOC 사회간접자본 토건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씨를 마구마구 정면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목포에서 그 지역구에서 박지원이 지방 건설 토호들하고 유착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 6천억 원에 달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생활 밀착형 SOC가 아니라 대형 토건 사업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과 뭐 규모가 그 정도면은 전국 규모의 건설 토호들도 다 끼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류들과 친하게고 어떤 부류와 가까운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는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박지원 씨가 이런 대권까지 꿈을 꿀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엄청 지금까지 걱정을 해왔는데 박지원까지 저렇게 나서는 걸 보면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박지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뭐 떠내려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면 저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서 저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말에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이 태극기 모독부대하고 광화문에서 막 갈등을 일으킬 것 같던 이런 것들을 그런 가능성을 박지원 씨가 얘기를 해주고 암시해 준 거죠. 그걸 보면서 좀 고맙게 생각한 적도 있기는 했지만 그 동시에 그때 그 무렵에 KBS 사사건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님을 엄청나게 음해하던 것들도 하나도 지금도 안 까먹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아, 박지원 이 사람은 지금 이해찬이 리드하고 뭐 이낙연, 김부겸,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세에 있었던 작년 말이요. 삼성 앞잡이 세력들 이 사람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에 권력 투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밀릴 거라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길 것 같은 쪽에 뭐 붙는다 그러면 좀 매우 그렇지만 어쨌든 이길 것 같아 보이는 쪽을 편을 들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챙길 걸 챙기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님이 이제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그 G10이 그 마지막 그 외유 그러니까 순방 마치고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이해찬을 숭배하는 평론가 그 이제 여권 야측 평론가 황장수 씨가 바라던 일 그게 뭐였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서 이해찬이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이 상황 정리를 딱 했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 이 무렵에
굉장히 그러니까 큰 꿈, 자기가 직접 나설까 이런 거를 모습을 보여줬던 이해찬도 이제 무슨 말만 하면 계속 국민들한테 이제 질타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정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헛소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난다는 이 각도에서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펀치를 맞으면서 다시 그냥 물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죠. 유시민도 계속 말씀드려온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는 뭐 불가능해 보이고요. 본인이 안 할 것 같고요. 그러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또 삼성 뇌물배달부 홍석현도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 했는데 국민들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이해찬까지도, 그리고 박지원, 손학규 등등,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리를 안 내주기까지 하니까요. 등장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박지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재명만 없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일 것 같습니다. 뭐 지지난주였던가 뉴스공장에서 김경수 지사님 법정 구속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거론을 안 하는 상태로 뭐 여권의 어떤 분도 뭐 재판 결과가 매우 비극적으로 뭐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암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님만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짜투리 근거들이었지만 그런 짜투리 증거조차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그 한편으로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100년 묵은 적폐들 더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신분을 바꾼 미국 네오콘들이요. 그러니까 여당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민주뿐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딥스테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부서들하고 사법부, 그리고 언론, 이 세력들이 몽땅 한꺼번에 나서가지고 남북미 대평화 여기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자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한테까지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은 일테면은 홍석현, 이해찬 등등을 상대로 이재명만 치워라, 그러고 나면 뭐 이낙연, 김부겸, 박원순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국민들한테 인기도 더 좋고 북한과의 관계도 더 좋고 뭐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현재 음,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북한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지금 JTBC는 북한이 뭐 베트남 같은 전면적인 자본주의 개방을 하라, 뭐 이렇게 완전 고사를 지내는 분위기던데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북한에 가장 먼저 깃발을 꼽고 엄청 친북한적인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북한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과연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스포트라이트에서 속을 완전히 드러냈죠.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 참. 근데 홍석현,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은 베트남이나 쿠바,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데하고 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살상적인 글로벌 대자본, 네오콘 이런 사람들한테 뭐 같이 협력해서 나라의 최상층부를 뭐 배를 불려주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뭐 헐벗고 굶주리지만 않을 정도로 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디 한번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북한 걱정보다 근데 저는 우리 남한은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층층 켜켜로 쌓여온 적폐와 게다가 더하기 삼성 독재를 업고 90년대 말부터 들어온 미국의 글로벌 살상 자본에 진짜 지금 중앙 정치 무대에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하고 뭐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뭐 농림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검사장, 공정거래위원장 등등 뭐 열 손가락도 안 될 정도의 드는 사람들 빼놓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몽땅 다 너무 심하게 이러니까 진짜 적폐 세력과 삼성 독재, 미국 글로벌 살상자본 이런 거에 너무 심각하게 봉사를
하고 거기다가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씨까지 이제 삼성 독재 적폐 세력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아 내가 나서면 뭐 박원순 뭐 김부겸 뭐 이낙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면 그러면 저들이 이재명 지사님을 쳐내기가 혹시 더 쉬워지는 거는 아닐까요, 여러분? 좀 걱정됩니다. 즉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관훈 라이트요. 거기에서 출연하시는 패널들이 되게 젊잖아요. 젊으신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러니까 11월 12월 이때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흔들기 이걸 동시에 하는 작전 세력들의 이게 이 힘이 완전히 정점에 달했을 때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더민주 내에서 40대 기수론이 나오고 있고 막 박용진 막 띄우고 그럴 때요. 386 운동권들은 거의 그냥 무시하는 분위기다. 근데 또 게다가 이제 386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지금 50대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들끼리 앞으로 싸울 거기 때문에 더민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이렇게 논평하는 걸 보면서 저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임종석이 아직 비서실장이었을 때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임종석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패한 구운동권 세력들을 빼고 그 사람들만 빼고 뭐 최재성, 송영길, 그러니까 송영길, 최재성 이렇게 진짜 친문 정치인들이 일단은 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그렇게 큰 그러니까 연관이 없이 다 각자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쌓인 그 이간계, 거짓말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이든 아니면은 뭐 이재명 지사님이 그러니까 혼자서 독주하고 뭐 이런 스타일 때문이든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아무튼지 간에 이재명 지사님이랑 최재성, 송영길, 최재성 이런 분들이 뭐 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더라도 어쨌든 일단은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위해서 정말로 일단 마음을 모으고 부디 제발 이 삼성의 그늘 아래 삼성하고 아예 아무 상관이 없는 삼성 독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확실한 분들이 부디 힘을 합쳐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도 좀 과욕을 버리고 애국자인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런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끝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대중 씨가 왜 노무현 대통령 의문사 이후에 3달도 더 못 살고 그렇게 급 세상을 뜨셨을까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땅을 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속을 끓이셨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씨가. 그러니까 박지원 씨도 그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 보시면서 좀 매국의 길을 더 이상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아무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되는 쪽으로 다 같이 힘을 제대로 모으기를 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모두 편한 밤 잘 주무십시오.